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아니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놓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나치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이 한마디,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한 세기 동안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대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당시 영국이 처했던 상황이 정말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보세요. 채 1년도 안 돼서 나치 독일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유럽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대, 바로 영국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죠. 프랑스가 무너졌다는 건 이제 영국이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고립무원 상태로 나치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을까요? 영국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평화로울 때 통하던 방식의 리더십으로는 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점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이런 평시의 리더십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전시 지휘 체계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1940년 5월 10일 영국 의회는 전시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바로 그 불독 같은 끈기로 유명했던 남자 윈스턴 처칠이었죠. 자, 이제 처칠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가진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비행기나 탱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희망적인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처칠은 달랐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한 첫 연설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피와 수고, 눈물과 땀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거짓된 희망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을 아주 솔직하게 말해준 거죠. 이게 바로 처칠의 연설 전략이었던 겁니다. 먼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 전쟁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성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희생하자고 외치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 단호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사계를 끌어올렸고 반드시 이긴다는 의지를 심어준 거죠. 당시에 BBC 라디오 방송을 정말 잘 활용했는데요. 이걸로 국민들한테 직접 말을 건 거예요. 독일의 선전전에 맞서면서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심어준 거죠. 마치 추운 겨울밤에 온 가족이 난로가에 모여드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침공에 대한 공포로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폭탄을 막을 순 없죠. 당연히 그의 말은 단호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정말 바로 찾아옵니다. 바로 덩케르크 위기죠. 영국군 주력 부대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프랑스 해변에 완전히 고립돼서 그야말로 전멸 직전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이때 처칠이 정말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철수작전을 명령한 거죠. 영국 해군은 물론이고 수백 척의 민간 어선까지 총동원돼서 결국 모두의 예상을 깨고 33만 명을 구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칠의 결단력이에요. 자칫하면 군사적 대참사로 끝날 뻔한 일을 오히려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린 기적적인 철수로 만들어낸 거죠. 자, 군대는 구해냈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가 닥쳐왔죠. 바로 독일의 무자비한 공습, 영국 본토 항공전과 대공습, 더 블리츠였습니다. 이제는 본토를 지켜야 했어요. 런던 시내에 매일같이 폭탄이 떨어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는 또다시 말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 의무를 다해서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하게 합시다. 이런 연설로 공군 조종사들과 폭탄 아래서 버티는 시민들을 격려한 거예요. 이 저항 자체가 전설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처칠은 냉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혼자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에겐 미국의 막강한 산업력, 즉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당시 미국 여론을 보면 2차 대전 참전에 찬성하는 사람이 고작 7%였습니다. 93%가 반대했다는 거죠. 미국은 다른 나라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처칠은 정말 끈질긴 외교전을 펼칩니다. 우선 루스벨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고요. 다음으로는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전쟁에 꼭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받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는 비밀리에 만나서 전후 세계에 대한 청사진, 바로 대서양 헌장을 함께 만듭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 올리다가 마침내 진주만 공습이 터지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되죠. 중립국이던 미국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만든 정말 대단한 외교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처칠이 보여준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명확한 비전.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전쟁의 의미를 제시했죠. 둘째, 소통. 강력한 연설로 국민을 하나로 묶고 신뢰를 쌓았고요. 셋째, 결단력. 덩케르크 철수처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동맹. 참전을 꺼리던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 파트너로 만들었죠. 이 4가지는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결국 윈스턴 처칠은 보여준 겁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일수록 리더십이란 바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담은 그 뚜렷한 목소리가 때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과연 말이, 언어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지도자의 말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